건강의 대명사 마늘.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먹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질환, 심장마비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마늘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게요.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지닌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마늘을 섭취할 때는 몇 가지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늘의 부작용으로는 소화 문제가 있습니다. 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어 속쓰림, 가슴 통증, 소화 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늘을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는 프락탄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스를 발생시키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입냄새와 채취가 있습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은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마늘을 섭취하면 구취뿐만 아니라 채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 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 폐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섭취한 후에도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냄새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 성분이 신체에서 완전히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늘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특히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마늘 섭취를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혈압이 정상 범위이거나 저혈압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마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특정 약물, 특히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항고혈압제, 항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반대로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 후 마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마늘을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의 유익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하루에 생마늘 2쪽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가 예민한 사람들은 마늘을 빈속에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식사 중 또는 식후에 마늘을 섭취하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을 처음 시도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소량만 섭취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항응고제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마늘 섭취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한 후 마늘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수술을 받은 경우 마늘 섭취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혈액응고를 억제하여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늘의 신선도는 그 효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선한 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오래된 마늘은 항산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조리 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일부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너무 오래 또는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생으로 섭취하거나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부작용과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한 섭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마늘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식재료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늘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 식품이지만 몇 가지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마늘과 꿀은 각각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마늘의 강한 성분과 결합하면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장에서 과도한 자극이 발생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마늘과 달걀을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마늘과 함께 소화되면서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방 음식입니다. 마늘과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복잡해져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음식이나 버터, 치즈와 같은 고지방 식품과 마늘을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 마늘의 건강 이점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늘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찌울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신체 내에서 병원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감기,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마늘은 심장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늘에 포함된 황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혈전 형성 위험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신체의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뿐만 아니라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B6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신체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마늘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마늘은 소화를 돕는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하며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어 특정암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위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유황화합물과 항산화제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 전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위암과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마늘이 체내 발암물질의 형성을 억제하고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항염증 성분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는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 예를 들어 관절염, 천식, 피부염 등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줄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와 대사 촉진에도 마늘이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며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식욕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당뇨병 관리에 유익합니다. 마늘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며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수치 변동을 최소화하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마늘의 특유의 강한 성분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기본이 되는 조합으로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마늘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은 마늘의 유효 성분인 알리신의 흡수를 촉진시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마늘과 토마토는 함께 섭취할 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마늘의 알리신과 결합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과 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지용성으로 마늘과 함께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특히 소스를 만들 때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마늘과 생강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강화시키는 조합입니다. 두 식품 모두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동양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며 감기 예방이나 소화불량 완화에 유익합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의 항염증 작용이 증대되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와 같이 올리브 오일, 토마토, 생강은 마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적으로 매우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들입니다. 이들 조합은 마늘의 건강 효능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신선한 마늘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마늘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늘을 고를 때는 먼저 껍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의 껍질이 단단하고 잘 밀착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이 느슨하거나 벗겨진 마늘은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하게 붙어 있는 마늘이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늘의 크기와 무게도 확인해 보세요. 신선한 마늘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으며 크기가 작더라도 묵직하고 단단한 마늘이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늘은 건조하거나 속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색상과 질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늘의 색상은 밝고 얼룩이나 변색이 없는 것이 좋으며 부드럽거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늘을 살짝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게 유지되고 탄력이 있으면 신선한 마늘입니다. 연하거나 물렁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에서 싹이 난 경우 신선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싹이 난 마늘은 이미 오래된 것이므로 사용하기 전 싹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10에서 15도씨 정도로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마늘을 보관할 때는 종이봉투나 구멍이 있는 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세요. 밀폐된 용기에 넣으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해 싹이 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단, 마늘을 껍질을 벗겨 다진 상태로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고 밀폐 용기에 담아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오래 보관해야 할 경우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다진 마늘을 작은 용기에 담거나 얼음 트레이에 넣어 개별적으로 얼린 후 냉동실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냉동 마늘은 해동 후 약간의 질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요리에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마늘을 건조시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 건조하거나 통째로 묶어서 건조한 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 가능하며 맛과 향이 집중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발효시켜 흑마늘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지며 맛이 깊고 단맛이 나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은 냉장 보관하면 몇 달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이와 같이 마늘을 신선하게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마늘의 영양과 맛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마늘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마늘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마늘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만약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